네, 32번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hilosophical activity is based on the recognition of ignorance. 자, philosophical은 우리 philosophy라는 철학이란 단어에서 나온 거죠. 철학적인이라고 해석하셔서 철학적인 활동은 is based on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The recognition of ignorance. 우리 recognition은 인지, 인식이란 뜻이 있고 ignorance는 ignore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얘는 무지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지의 인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초하고 있습니다. 아, 철학적인 활동은 일단 우리가 모른다는 것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The philosopher's thirst for knowledge is shown through attempts to find better answers to questions, even if those answers are never found. philosopher 하면 이건 철학자겠죠? 철학자의 thirst 하면 얘는 갈망이란 뜻이 있습니다. 철학자의 지식에 대한 갈망은 is shown, 보여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요? Through attempt, 어떤 시도들을 통해서요. 시도를 여러 번 하는 것을 통해서 아, 이 철학자가 정말 지식을 원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attempt는 뒤에 투부정사의 수직을 받아서 to find better answers to questions, 어떤 질문에 대해서 더 나은 대답을 찾으려는 시도들을 통해서 철학자에 대한 지식의 갈망을 알아볼 수 있고요. 자, 뒤에 even if는 내부 한번 쳐보실게요. 얘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해석이 되니까 비록 those answers are never found, 그러한 대답들이 결코 찾아지지 않더라도, 그래서 대답이 발견이 되든 안 되든 이런 것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계속해서 더 나은 대답을 위해서 꾸준히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이 시도들이 바로 철학자들이 지식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지우고요. At the same time, a philosopher also knows that being too sure can hinder the discovery of other and better possibilities. 동시에요, 철학자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요? that 이하 사실을요. Being too sure can hinder. 자, being too sure 이 부분이 주어가 되고요. can hinder. 자, 동사가 나왔네요. 너무 확신을 하는 것은 too sure니까 우리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해석을 하셔서 너무 확신을 하는 것은 hinder, 오히려 막다, 방해하다 이런 뜻이 있죠? hinder는 오히려 막을 수가 있대요. 어떤 것을? of other and better possibilities 이 부분을 가로로 묶으시면 다른 혹은 더 나은 가능성의 발견. 그러니까 아, 이게 베스트지, 이게 제일 최고의 정답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이나 더 나은 가능성의 발견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철학자들은 알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also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앞부분에 쭉 전개가 되고 있는 내용이 뭐 철학적 활동에 대한 내용, 그리고 철학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한 문장만 더 하고. In a philosophical dialogue. 자, in부터 dialogue까지 괄호 묶으시면 철학적인 대화에서 the participants are aware. 참가자들은, 그 대화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are aware that 밑줄 치시고 be aware of라는 표현도 있고 be aware that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제 that 이하 사실을 알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우리 know랑 같은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걸 알고 있죠? that 이하 사실을. There are things they do not know or understand. 그래서 어떤 걸 알고 시작을 하냐면 어떤 것들이 있다. 자, things와 they 사이에는 대시 생략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면 그들이 모르거나 혹은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 자, 뒤에 그 대화를 하는 목표가 나와 있네요. 이런 대화를 하는 목표는 뭐냐면 is to arrive,
도달을 하는 것입니다. arrive at을 도달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a conception, 하나의 개념에 도달을 하는 거래요. 자, 이 부분은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은데, 자, 여기서 that은 개념은 개념인데 어떤 개념인지 동격의 that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개념에 도달하는 건데요? One did not know or understand beforehand. 자, beforehand 하면 이전에 란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전에 did not know, 모르고 있었다. 혹은 understand,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개념에 도달하는 게 그 대화의 목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철학적 대화를 나눌 때는 참가자들이 우리는 모를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대화를 막 계속해서 나누다 보면 아, 내가 이걸 몰랐었던 거구나,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깨닫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걸 알고 있다, 이걸 새롭게 알자, 이런 걸 목표로 대화를 나눌 것 같은데, 오히려 철학적인 대화에서는 아, 우리가 이전에 이거를 몰랐구나, 이런 걸 이해하지 못했구나 라는 개념에 도달하는 게 오히려 목표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철학적인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철학자들이 어떻게 지식을 얻고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먼저 철학적 활동의 토대가 되는 것은 일단 철학자들은 thirst for knowledge, 지식에 대한 갈망을 계속해서 질문에 대한 나은 대답을 찾음으로써 보여줄 수 있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 being too sure, 우리 너무 지나치게 확신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들이 모르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이제 철학적 활동을 한다라는 게 이제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로 얘기하자면 대화를 할 때도 우리가 모를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인식의 어떤 개념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돌아가서 본문을 볼게요. 네, in traditional schools 여기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n traditional schools, 괄호를 묶으시고요. 전통적인 학교들에서는, 자, 그 학교들은 어떤 학교인데요? Where philosophy is not present. 철학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전통적인 학교에서는요. 우리 관계 부사 다음에 뒤에 완벽한 문장 온 거 봐두시고요. 전통적 학교라는 게 어떤 학교인지 조금 읽어볼까요? Students often work with factual questions. 자, 학생들은 보통 일합니다. 공부합니다. 어떤 것을? 사실적인 질문을. 지금 현재 우리가 다니는 학교와 좀 비교를 해볼까요? 사실적인 질문에 대해서 공부하나요? 그런 것 같죠? 자, 두 번째. They learn specific content listed in the curriculum. 자, 그들은 배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학생이겠죠? 학생들은 학습합니다. 배웁니다. 어떤 것을? 특정 내용을. 컨텐트 내용인데 어디에 나열된 내용을 배우냐면 in the curriculum. 커리큘럼 하면 우리 교육 과정이죠. 교육 과정에 나열된 특정 내용들을 학습합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죠? 자, 그리고 and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 나올 것 같은데 They are not required to solve philosophical problems. 마지막으로 그들은, 역시 학생들은 are not required. 우리 require 하면 요구하다, 요청하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be required to 하면 뭐뭐 하도록 요청받다겠죠. 근데 not이 있으니까 어떤 거 하도록 요청받지 않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철학적인 질문을 해결하라고 요청받지 않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학교들 아마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도 포함되지 않을까요? 물론 사실적인 내용 외에 이제 교과마다 다르게 철학적인 질문까지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활동하실 때 많이 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철학이 존재하지 않는 전통적인 학교에서 학생들은 사실적인 질문을 공부하고 교육과정에 나열된 특정 내용을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철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However, 자, 여기부터 뭔가 중요한 내용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시고요. 하지만 we know that awareness of what one does not know can be a good way to acquire knowledge. 자, 전통적 학교 얘기를 왜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어떤 인식, 뭐에 대한 인식, 여기 know까지 한번 묶으셔야 되겠네요.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여기 what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셔서 모르는 것에 대한 인식은 자, 모른다라는 아까 무지에 대한 인식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awareness of ignorance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모르는 것에 대한 인식은 can be a good way.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To acquire knowledge.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우리 아까 얘기했던 철학자들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철학자들이 기본 전제로 깔고 있는 게 우리 무지에 대한 인식. 그죠? 우리는 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다라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했죠? 넘어가 볼게요. Knowledge and understanding are developed through thinking and talking. 그래서 이 지식과 이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발달을 하냐면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죠? Thinking, 생각과 talking, 대화를 통해서 발달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식을 얻고 뭔가 지식을 만들고 혹은 이해를 하는 것은 다 생각하는 과정과 말하는 거, 대화가 있어야지 발달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기본적인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걸까요? 마지막, putting things into words makes things clearer. 자, putting things into words.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해석해 보시면 put A into B니까 A를 B로 놓다, B로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things, 어떤 것들을 뭐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words, 말로 만드는 것은 말로 놓는 거니까 생각한 것들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make things clear. 자, 어떤 생각한 것들 혹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더 분명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왔는데 비교급으로 왔네요. 말로 표현하는 것은 그 알고 있는 것 혹은 생각하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 그래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Therefore, 그러므로 학생 여러분, 학생들에게 얘기하고 있네요. 학생들은 must not be afraid.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Saying something wrong or talking without first being sure that they are right. 자, 두 가지를 잘 새겨보실게요. 첫 번째는 뭔가 wrong, 뭔가 틀린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틀린 것도 그냥 막 말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talking without first being sure. 자,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면 먼저 확신을 하지 않고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어떤 걸 확신해요? Sure that they're right. 그들이 뭔가 맞다는 것을, 그들이 옳다라는 것을 먼저 확신하지 않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말하기 전에 이건 이제 진짜 확실하다. 이건 확실히 맞는 거니까 발표해도 되겠다.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확신 없이 먼저 확신을 하지 않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잘 몰라도 확신이 들지 않아도 일단 말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아까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 지식이 발달이 되고 이해가 발달한다고 했으니까 철학적인 활동이랑도 연결해 볼 수 있겠네요. 철학적인 활동은 어차피 우리가 서로 다 모르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과정에서 그런 지식이나 이해가 더 발달을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학생들에게 그것을 해라 라고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미지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통적인 학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었는데, 자, no philosophy. 우리 철학이 없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뭘 공부하냐면 factual questions, 어떤 사실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specific content in the curriculum, 커리큘럼에 있는 특정 내용들을 학습을 하고 그리고 no philosophical problems,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도록 요청을 받지도 않았죠. 자, 이게 전통적인 학교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랑 이제 철학적인 것을 엮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았는데요. 마지막에 대놓고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하지만 그렇지만 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지식을 습득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어떤 것이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지식과 이해를 발달하게 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생각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준다. 자, 요 세 가지 사실에 기초를 해봤을 때, 자, 이렇게 정리를 했죠. 자, 이거를 생각해보면 지금 전통적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은 어떤 걸 기억을 해야 된다? 이제 마지막에 조언을 하면서 끝나고 있는데 다 철학에 기반을 둔 것 같죠? 우리는 어차피 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게 오히려 지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과 연관해서 처음에 옳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고 뭔가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왜? 어차피 말을 한 다음에 우리가 서로 모른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서로 토론하고 그 다음에 그걸 말로 표현해보는 그런 과정에서 지식과 또 새롭게 얻게 되는 것들,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고 있네요.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3번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most powerful emotional experiences are those that bring joy, inspiration, and the kind of love that makes suffering bearable. 여기까지요. 자, 가장 강력한 감정적인 경험들은 R 앞에서 끊으시고요. 가장 강력한 감정적 경험, 자, 이런 것들은요. Those that bring joy, inspiration. 자, 여기까지만 먼저 해볼게요. 자, 어떤 것들입니다. that을 세모로 묶고 자 뒤에 수식을 받고요. 이것들을 가져온다는 건데 좀 길어졌네요. 자 표시해 볼게요. 1번 joy, 2번 inspiration, 3번 the kind of love인데 어떤 일종의 사랑은 사랑인데 여기서 또 수식을 받고 있네요. make suffering bearable. 자 make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make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로 해석을 하시면 어떤 것을 suffering, 고통을 bearable, 참을 수 있게,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종류의 사랑 혹은 inspiration, 영감, 그리고 joy,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경험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경험들 중에서 감정적으로 정말 강력하다, 기억에 남는다, 강렬하다 이런 경험들을 떠올려 보면 뭔가 기쁨을 느꼈던 경험들, 어떤 크게 영감을 받았던 그런 경험, 그리고 어떤 사랑, 큰 사랑이 왔던 사랑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경험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넘어갑니다. These emotional experiences are the result of choices and behavior that result in our feeling happy. 자, 여기도 문장이 짧은데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우고요. 이러한 감정적인 경험들은 앞서 언급했던 가장 강력한 감정 경험들이겠죠. are the result. 자, 결과입니다. 어떤 것의 결과인데요? 선택과 행동의 결과래요.
이런 선택을 해서 또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나타난 결과가 바로 그런 사랑의 경험, 즐거움의 경험, 영감을 받는 경험 이런 게 되겠죠. 대을 세모로 묶어볼게요. 자, 이런 행동과 선택들은 result in our feeling happy. 자, 그래서 result in 하면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선택과 행동들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이었어요? Our feeling being happy니까 in 다음에 원래 ing 형태로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건데 그 행복을 누가 느끼냐면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이나 선택들 이런 것의 결과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끔 하는 선택을 하냐면 행복해지려고 하는 선택과 행복해지려는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럼 또 그것에 대한 결과로 우리는 이런 가장 강력한 감정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내용이 조금 추상적이고 한번 생각해야지 이제 머릿속을 거쳐야지 이해가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뭐 단어가 어렵거나 뭐 문장 구조가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닌데 내용적으로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랫부분 조금만 더 다루고 정리해 볼게요. 한번 지우고 여기부터 하시면 되겠죠? When we look at happiness through a spiritual filter, we realize that it does not mean the absence of pain or heartache. 여기까지만요. 자, 웬 네모 치시고 우리가 행복을 바라볼 때 어떤 것을 통해서 through a spiritual filter 하면 우리 spiritual 하면 이게 정신적인 거니까 정신적인 필터를 통해서 행복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realize that it does not mean. 자, 우리는 깨닫게 된대요. that 이하 사실을요. 그것이 의미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대요. 자,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것은 뭘까요? 여기서 it은 happiness를 가리키겠죠. 어떤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The absence of pain or heartache. 자, ove부터 heartache까지 괄호 묶으시면 우리 absence 하면 이게 결석이라고 하고요. You're absent today 할 때 그 결석에서 나온 자, 결석이기도 하고 그게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부재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pain은 고통이고 우리 heartache 하면 마음이 아픈 거니까 마음의 통증이라고 써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 그 행복이라는 것이 고통이나 마음의 통증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정말 그런가요? 얼핏 들으면 선생님 마음이 아픈 것과 고통이 없으면 그게 제일 행복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읽어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정신적인 필터를 통해서 행복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곧 알게 된대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다음 문장에 예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지우면 Sitting with a sick or injured child. 자, 너희는 sitting을 네모 쳐보시고요. ing로 바로 시작하고 있고 뒤에 every parent gets to know 라는 주어 동사가 나와 있고 앉아 있는데 아프거나 다친 아이와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당연히 그 부모님이 앉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sitting은 우리 분사 구문이었으니까 해석을 앉아 있으면서로 해볼까요? 자, 아프거나 혹은 injured, 부상당한 아이와 앉아 있으면서 모든 부모님은 gets to know, 알게 됩니다. 어떤 것을요? The profound joy. 우리 profound 하면 심오한, 깊은 이란 뜻이 있죠? 깊은 즐거움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즐거움이요? 자, 대수 세모로 묶어보고 앞에 있는 joy를 수식하면서 bubbles over. 우리 bubble 하면 거품이란 뜻이 있잖아요. 동사로 bubbles over 하면 이렇게 막 버블버블 벅차오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득 차오르는 거. 벅차오르다. 그러면 벅차오르는 깊은 즐거움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내 아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언제 그 기쁨이 가장 극대화되냐면 when a son or daughter begins to heal.
그 아들이나 딸이 뭐 하기 시작했을 때?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치유되기 시작했을 때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heal은 우리 치유되다. 그래서 다친 아이를 보면 얼마나 다치거나 아픈 아이를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플 텐데 그 아이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라고 하면 엄청난 기쁨이 이제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뼈를 깎는 고통을 느끼다가 아주 큰 기쁨이 오겠죠. 굉장히. 자, 그걸 생각해 보면 고통이 아예 없는 것도 행복하지만 고통이 있다가 그것이 없어지거나 나아지거나 뭐 회복되거나 하면 훨씬 더 행복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This is a simple example of how we can be flooded with happiness that becomes more intense as we contrast it with previous suffering. This is a simple example. 이것이 바로 간단한 예시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예시일까요? of부터 괄호로 of how we can be flooded with happiness. 여기까지만 한번 먼저 할게요. 그러면 how 의문사, 자 주어, 그 다음에 can be flooded 동사 이 순으로 나왔죠? 그러면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이고요. 해석은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어떻게 우리가 be flooded with는 너희 flood가 원래 범람시키다, 홍수가 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be flooded with는 막 홍수가 난 것처럼 뭐가 가득 찬 거죠. 뭐뭇으로 가득 차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감으로 가득 찬지를 보여주는 어떤 예시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 행복은 행복인데 그 행복에 대한 부연 설명이 that becomes more intense. 더 많이 intense, 강렬해지는 거예요. 우리 intense 하면 강렬한 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강렬해진 행복감으로 가득 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s는 네모치시고요. As we contrast it with previous suffering.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강렬한 이런 행복감을 느끼게 되냐면 as we contrast it. 우리가 contrast 하면 이게 대조시키다, 대조하다 라는 뜻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대조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 with previous suffering. 이전에 있었던 고통과 그것을 대조함으로써. 자, as는 뭐뭐함에 따라 라고 해석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전의 고통과 대조함에 따라서 좀 더 강력해지는, 좀 더 강렬해주는 행복감으로 어떻게 우리가 가득 찰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었던 행복감이 되겠죠. 그러니까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이 좀 더 돋보이면서 이게 정말 진정한 행복이구나. 건강이 최고구나. 이전에 아팠던 거 생각하니까 지금의 이 건강해지고 있는 모습 혹은 건강한 모습이 조금 더 크고 강렬한 행복으로 다가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정리 한번 해보시면 행복이라는 것은 이런 고통이나 마음의 아픔이 없는 게 아니다. 여기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말은 absence였죠. 이게 꼭 행복만은 아니다. 우리 이것을 이해하려면 예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된다고 했죠. Feeling profound joy when an injured child begins to heal. 그래서 뭔가 아픈 아이가 낫기 시작하는 거 볼 때 가장 깊은 어떤 깊은 즐거움을 느낀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특히 이건 왜 그러냐면 이게 previous suffering, 이전에 있었던 고통과 우리가 대조를 시키기 때문에 좀 더 intense happiness, 좀 더 강렬한 행복감을 느낀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되시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문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perience such as this go into the chemical archives of the limbic system. 자, 그래서 여기 이러한 이것과 같은 이런 것과 같은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뭔가 고통과 대비해서 좀 더 강렬한 행복감을 느낀다는 그러한 경험들은 go into the chemical archives 여기까지만 먼저 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됩니다. 어디로요? chemical 하면 화학적인 거고 archive 하면 우리 저장소, 저장하는 저장 보관소잖아요. 저장소로 들어가는데
어떤 것에 of limbic system. 자, limbic system 어렵죠? 자, 이 림빅은 대뇌에 있는 변연계라고 해서 이 말이 너무 어려우시면 신경계라고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뇌 신경계에 있는 어떤 화학적 저장소로 이러한 경험들이 막 모여진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머릿속에 뭔가 저장 공간에 우리 이런 강렬한 행복감을 느꼈던 이런 경험들도 다 저장이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좀 더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each time you experience true happiness, the stored emotions are activated as you are flooded with even deeper joy than you remember. 자, 그래서 each time 네모 한번 쳐보시고요. 자, each time은 너희가 잘 알고 있는 whenever랑 같은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할 때마다 당신이 경험을 할 때마다 어떤 것을 true happiness, 진정한 행복감을 경험을 할 때마다 the stored emotions are activated. 아까 우리 저장을 이미 해놨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떤 진정한 행복감을 느낄 때 저장되어 있던 감정들이 are activated. 이렇게 되는구나. activate 하면 우리가 활성화시키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활성화되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저장되었던 감정들도 활성화가 됩니다. as 네모 치시고요. As you are flooded with even deeper joy than you remember. as는 여기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해서 당신이 be flooded with 아까 이 표현이 또 나왔네요. 가득 차면서 어떤 것으로? even deeper joy. 자, deep은 깊은 행복감이었는데 심지어 더 훨씬 더 깊은 행복감으로 가득 차면서 then you remembered니까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그런 즐거움으로 가득 차면서 저장되어 있던 감정들이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기쁨들은 내 머릿속에 원래 있었던 그 저장되어 있던 행복감이라는 감정과 만나서 더 시너지 효과를 막 발휘하면서 더 행복해진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Your spiritual genes are, in a sense, your biological treasure map to joy. 당신의 이러한 정신적인 유전자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당신의 정신적인 유전자들은 are 입니다. In a sense.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your biological treasure map to joy라고 되는데 당신의 생물학적인 treasure map 하면 우리 보물지도죠? 생물학적 보물지도입니다. 어떤 것으로 가는 우리 to joy 하면 즐거움으로 행복감으로 가는 보물지도 같은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사실 이게 빈칸 문제로 나왔던 거라서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이 빈칸 문제였어요. biological treasure map이다 라는 부분이 이제 빈칸이었는데 당신의 정신적인 유전자라는 거는 여기서 어떤 걸 나타낼까요? 당신의 정신적인 유전자, 정신적으로 유전자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부분에 우리 저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머릿속에 어떤 화학적인 보관소가 있다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뇌에 어떤 신경계에 있어서 화학적인 보관소, 머릿속에 뭔가 이렇게 유전자처럼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어떤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에게 있어서 보물지도 역할. 우리 지도가 있으면 우리 좀 어떤 것을 찾기가 쉽고 알아가기가 쉽잖아요. 어떤 즐거움으로 가는 생물학적 보물지도 역할을 할 수 있다니까 아마 우리가 머릿속에 있었던 그 저장되어 있던 감정들이 우리가 행복을 찾아서 가는데 생물학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아까 나와 있던 거는 우리가 이렇게 강렬한 행복감을 느낄 때마다 이것은 화학적인 보관소, 특히 신경계에 있는 대뇌의 변연계에 있는 화학적인 보관소에 저장이 되고 이런 보관소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머릿속에 막 저장되어 있던 그 행복한 감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다시 더 행복한 어떤 진정한 행복감을 만나면 이걸 더 강렬한 행복감이 될 수 있게 또 활성화를 시켜준단 말이죠. 그래서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던
그런 행복감들은,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유전자들은 어떤 것에 도움이 된다? 내가 쉽게 더 행복해질 수 있게,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폭제 같은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바로 어떤 역할이다? 정신적인 유전자가 biological treasure map to joy, 즐거움으로 가는 보물지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느낌을 느꼈을 때 내 머릿속에 이미 저장되어 있던 행복감과 만나서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추상적이어서 어려웠던 33번 문제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